저도 항상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거기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돈을 벌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시장 대형편입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뭐 알고 있는 종목, 뭐 카카오, 그렇죠. 네이버, 삼성, 그럼요. LG 이런 걸 수익 많이 보셨는데 네. 개별주로 좀 작은 종목으로 이제 가게 되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되죠. 그래서 아마 올해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요. 당연히 어렵죠. 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는 수익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주를 할 때는 지금처럼 완전히 어떤 거 늘려주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지지선에서 버팅기고 있을 때, 그럴 때 사가지고 5%만 먹어도 수익이 나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서 한 5% 수익이 나면 한참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그런 종목이 나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지난번에 액면 분할 얘기 나오고서 45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55만 원, 56만 원 뭐 이 정도 하니까는 그게 거지반 15%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한참 기다렸다가 괜찮은 회사들, 그 카카오는 이제 그 지분 투자를 한 것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도 뉴욕에 직상장 시키려는 예정이다라는 게 엊그제 이제 뉴스 신문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 CFO인가 대표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카카오뱅크도 또 이제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카카오뱅크도 또 이제 상장될 예정이고,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그 같은 맥락인 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5대 기업 최소한 거기에다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 그 경우는 이제 자본하고 정보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은 안 망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테크 관련 주식들, 세계의 돈이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리딩해 갈지가 정보가 원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다 모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상을 리딩하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최소한. 앞으로 10년 정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면 뭐 카카오가 워낙 큰 종목이니까 제가 편하게 좀 여쭤볼 수 있는데 지금 55만 8천 원이잖아요. 카카오가. 그러면 앞으로 10년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그걸 미리 어느 정도까지 와서 주가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죠. 이거는 정말 모르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식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카카오가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건 모두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주가가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거냐는 그 의문이죠. 의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 테슬라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액분을 한 다음에 액분하기 전 가격을 훨씬 더 뛰어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0불까지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에 매물대라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는 제가 과거에 작년에 여기 30만 원일 때도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수익을 꽤 많이 냈던 것 같은데, 여기 때였을 거예요, 여기. 작년 요게 9월 달쯤, 8월 달인가 9월 달쯤 됐을 거거든요. 단순하게 여기만 봤을 때는 그거거든요. 여기가 되게 고점이었잖아요. 5만 원 정도 됐을 텐데. 그렇죠. 뒤에 그래프를 안 보고 있으면. 제가 안 봐도 빤한데. 근데 여기 거의 손으로 여기 가려봤자. 그래, 사람 시청자는 안 보이세요. 그래요? 이게 지금 VR 정도가 되는 건 아니라서요. 아직. 지금 선생님 손으로 그래프를 가리면 여러분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프가 가려지는 줄 알아요. 이게 참. 여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스템 더 개발시키겠습니다. 여기가 21선이 있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서 너무 크게 예측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저도 개인 투자하고 네. 그러다 보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너무 앞서서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시다. 네. 그게 이 뭐 워렌 버핏처럼 뭐 5만 가지 다 투자를 하고서 5년, 10년을 기다릴 돈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일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워렌 버핏식 투자도 좋지만 네. 워렌 버핏하고 돈이 뭐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이야 5년 뒤 과실 또는 10년 뒤에 과실 그때까지 살아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50대, 60대부터 봐서 그렇게 투자를 해왔는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2, 3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 3개월도 기다리기 힘듭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한두 달만 벌써 떨어져도 그 말할 기분도 안 나고 막 그냥 직장 생활해도 그쵸. 짜증나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그 자기개발 동기부여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코로나 폭락하는 그 해, 작년에 네. 한 1, 2월부터 재테크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네. 그때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제가 주식 투자금을 좀 초기 때 그 재테크 영상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폭락이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매일 뭐 매주 한 3명, 4분씩 와 오셔서 주식 투자에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그분들은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 예를 들면 코스피가 1,400이었으면 그때 한 번에 잡으면 제일 좋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위에서부터 물려 있는데 거기서부터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그분들 보니까 이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나는 지수가 뭐 200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몇 천, 몇 억씩 더 넣을 거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저도 되게 무섭게 하기 싫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넣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저도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또 들으니까 떨어지든 안 하든 조금 옛날보다 그래도 며칠 정도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결과론으로 보니까는 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러지만은 일반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작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이 어떻다 좋다 뭐 이 종목이 좋다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제각기 다 다른데 사람들마다 또 투자 금액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일반적인 얘기만 주로 하는 거고 제가 돈을 벌은 그 경험 그리고서 제가 공부한 방식을 가지고 제가 했더니 이런 식으로 했더니 수익이 나더라. 20년 넘게 까먹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너무 이렇게 이제 쏠림이 심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behavioral finance 그러니까는 이제 행동 재무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거는 필요해요. 낙관적인 전망. 그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 돈을 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망그러지도록 까먹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대신 욕심을 조금 자제하고 그래서 지수가 뭐 3,500이 되든 4,000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산 종목에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높을 때 안 사고 한참 기다렸다가 한참 낮아져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지표로 봐가지고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사면은 거의 영락 없이 그리고 회사가 괜찮은데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노이즈 주식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면은 거의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장에서는 한참 기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기다린다라는 게 때로는 그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 제가 특히 이제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이렇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급하세요. 다 돈 빨리 벌고 싶은 생각은 다 똑같죠. 그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 급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지금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급하게 돈을 벌어 보이시니까 내가 지금 뒤처지니까. 맞아요. 심리적인 요인도 되게 네. 크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빨리 돈 벌고 싶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해 올라간 거는 좀 잊어버리고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네. 자기 또 위치, 자기 처지, 네. 자기가 여기에서 제가 작은 돈 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 2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남은 건데 그 과정은 다 생략이 되고 하루아침에 제가 그 떼돈을 벌은 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처럼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데가 없는데 이게 네. 재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냉정하게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좀 잘 하셔야지. 네.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냥 뭐 5년, 10년 갖고 있으면 올라갈 네.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기업이 이제 활짝 이렇게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네. 되게 좋죠. 근데 일반 투자가들은 그런 거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는 조금 그러니까는 진득하니 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쉽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코스피가 3,180인데 선생님은 코스피는 한 3,200은 돌파하겠지만 그 위로 많이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많이 올라가 봤자 이제 뭐 한 3,300 그래도 100포인트면 크죠. 네네. 100포인트는 큰데 한 3,300 원래 올해 전망을 하기를 제가 한 3,400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봐야지 알죠. 이제 뭐. 근데 코스닥은 지금 1,014인데 지금 1,100에서 1,200까지 생각한다는 거는 지금 지수에서 10에서 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쨌든 공매도 재개가 되면 네. 그리고 개별주 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처럼 그 반도체 장비라든가 네. 뭐 요즘에 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는 한두 달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 뭐 진단키트 관련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횡보하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대반동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뭐 5G라든가 로봇 관련이라든가 자율주행차나 뭐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장비라든가 네. 또는 배터리 뭐 부품 쪽이라든가 그게 전부 다 이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결국에 과거처럼 그냥 버블이 많이 끼어 있는 기업들은 다 솎아내고 지금 퇴출된 상태잖아요. 뭐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 정화되고 또 그러고서 이제 쿠팡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같은 사례로 상장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그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 주식들이 지난번에 급등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호재거리가 코스닥은 계속해서 있지 않나 이렇게 큰 덩치가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그쪽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한국 주식시장을 얘기했으면 제가 선생님한테 저번에 좀 사석에서 듣기로 미국 주식을 좀 하고 계신다고.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 한번 테슬라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테슬라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일단 900불이 매물대기 때문에 좀 되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제 봤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서는 거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러더니만 지금 그 당시는 그 600불 밑에 있다가 지금 660불, 70불 이 정도 와 있죠. 그 테슬라가. 그러고서는 거기도 그 반도체주들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아직 정고점은 못 왔는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쪽은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그
솔라 그 재생에너지 관련 네. 환경 뭐 기후 관련 주식들은 급등했다가 이제 네.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그쪽은 그런데 그래서 아까 코스피 코스닥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투자하기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종목 때문에 문제가 될 때 그럴 때는 ETF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 주식도 저 같은 경우 다우 앤 나스닥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ETF를 사놨는데 그것도 지금 2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만큼은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200 ETF도 있고 네. 코스닥 150 ETF도 있고 네, 있죠. 인덱스 ETF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2차 전지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ETF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종목하고 비슷하게 이제 오르내림을 하는데 그러니까 ETF가 투자하기가 편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 지수는 올라갈 것 같으면 네. 차라리 그 종목 선정하는 것보다 그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테슬라 보니까 4월 9일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677달러였는데 네. 그새 이틀 2, 3일 사이에 지금 한 3, 4% 올라서 762불이네요. 오, 760불이에요? 네. 오,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네. 네. 그래서 한번 지켜봐 봐야죠. 네, 들어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00불 정도 되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찍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 미국 주식이 편한 거는 그렇더라고요. 네. 거기는 원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는 그래서 거기는 공매도가 있고 그러더라도 물론 이제 투기적인 종목들도 많이 있죠.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말이 많았던 그 게임스탑 같은 주식 그렇죠, 뭐 그렇죠. 급등락을 하고 뭐 그런 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주식들은 꾸준히 올라가고 꾸준히 떨어지고 뭐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도 또 이렇게 이제 업종이 괜찮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꾸준히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마시는 그 스타벅스 주식 네. 그런 경우도 지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95불 했는데 네. 지금 이제 107불 막 이 정도 하거든요. 네. 경제가 재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 네. 그 백신 지금 접종률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매출도 늘고 그래서 이제 좋아지고 있고 네. 거기에도 이제 항공주들도 많이 올랐다가 조금 지금 조정 중에 있죠. 이제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또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것들도 고점에서는 조금 단기 고점에서는 조금 떨어졌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전고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아직 올라갈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그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20%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네. 10,000원 밑에는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12,300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재확산되고 그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마트라든가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먼 발치로 봐서는 뭐 1년 뒤 그 올 말 되면야 지금 그 백신 부족한 것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말까지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나.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